안녕하십니까. 교재 131에서 133페이지 옥상 녹화를 위한 조례 개선과 식물 소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조정민입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식물 소재의 표준화란 과연 무엇일까란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옥상 녹화의 배경, 두 번째로 옥상 녹화의 정의와 종류, 세 번째로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 마지막으로 식물 소재의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 녹화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발 면적은 증가하였고 그에 비해 녹지 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녹지 면적의 감소에 따라 도시 열섬 현상, 도시 홍수와 같은 많은 도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는 자료는 위성 영상으로 본 대구의 지표 환경 변화의 특성입니다. 1990년대와 201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0도 이상인 지역이 늘어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지 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심 내에 밀집된 공간 구조와 도시의 높은 땅 가격으로 인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옥상 녹화입니다. 그렇다면 옥상 녹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옥상 녹화란 옥상, 지붕,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을 인위적으로 녹화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국토해양부 조경 기준에 따르면 옥상 조경은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옥상 녹화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관리 경량용 옥상 녹화가 있습니다. 저관리 경량용 옥상 녹화는 토심이 20cm 이하이며 구조적 제약이 있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높은 자생력을 가진 식물이 유리하기 때문에 관수, 예초, 시비와 같은 관리 요구가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기존의 건축물 옥상, 지붕에 적용되는 옥상 녹화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 중량용 옥상 녹화입니다. 관리 중량용 옥상 녹화는 토심이 20cm 이상이며 적합한 시설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 녹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비교적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신축 건물, 구조적 문제가 없는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 녹화입니다. 세 번째로 혼합용 옥상 녹화입니다. 혼합용 옥상 녹화는 토심이 10cm에서 30cm 내외이며 저관리 경량용 옥상 녹화와 관리 중량용 옥상 녹화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크게 토심의 높이와 관리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었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외 선진 옥상 녹화의 사례 및 제도 중심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보이는 이 사진은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아크로스 빌딩입니다. 아크로스 빌딩은 75종 37,0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도시 건축물 위에 숲을 가꾼 사례로 뽑히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인근에는 텐진중앙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 국제, 문화, 정보의 교류 교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도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보호 조례에서 1000cm 제곱 이상의 대지에 건물의 신축, 중축, 개축하는 경우에 지상과 옥상의 일정 비율을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옥상 녹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따르면 옥상 녹화와 관련해 생태면적률에 따른 평가항목만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생태면적률이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 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환경지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와 달리 미국의 LEED와 영국의 BREEM에서는 열섬 현상 저감, 일사 반사율, 태양광 반사율의 지붕 재료 사용 등 옥상 녹화 적용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옥상 녹화 적용 시 토심에 따른 가중치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옥상 녹화에 따른 평가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옥상 녹화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조경관리조례상의 제16조 녹화지원에는 단 한 개만의 조항이 유일한 옥상 녹화 관련 조례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특별광역시 74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옥상 녹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옥상 녹화와 관련된 조례를 건축물 안전진단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의무 녹화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례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소재의 표준화입니다. 옥상 녹화의 특성상 식물 생육에 열악하기 때문에 식물 소재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싱가포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에서는 옥상 녹화재 표준화 연구를 통해 시공 녹화 재료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관련된 책을 출간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식물 재료의 개발과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식물 소재의 표준화 연구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큰 꿩의 비름이라는 식물 사진입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식물 소재화 연구에서 큰 꿩의 비름은 일반 녹화 환경에 비해 토심이 얕고 생육에 필요한 환경 조건이 열악한 옥상 환경에서 전 실험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생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저관리 경량력 옥상 녹화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관리 경량력 옥상 녹화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식물은 섬기린초, 양채송화, 돌나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단지 기초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금 더 자세한 식물 표준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 녹화를 위한 조례 개선과 식물 소재의 표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처음에 논문을 읽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두 번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들에 재미를 느꼈고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옥상 녹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경 설계를 할 때 옥상 녹화에 대해서 조경 설계를 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매우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